안녕하세요. 저는 19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늘 저를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인간. 결국 제 앞에서 보란듯이 바람까지 피우다 걸렸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뻔뻔한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심판한 그 통쾌한 복수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 이성민은 한 중형마트 부점장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죠. 남편은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내인 저와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도 별다른 관심도 없었죠. 집안일에 아주 무심하고 가족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술자리나 약속이 많아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있어도 거의 말도 없었습니다. 밥 먹고 TV 보는 게 다였죠.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밖에서는 목소리 제일 크고 말도 정말 많이 하는 활달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만 입 꾹 닫고 만사 귀찮다는 듯 늘어져 있는 거죠. 저나 딸이 말을 걸어도 귀찮은지 대답을 안 하거나 그래 같은 단답형 대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요. 무심하다 못해 아예 가족에게 애정도 없어 보이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에게 가족이란 무슨 존재일까? 나와 딸이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가? 싶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딸도 저에게 그래요. 아빠는 도통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딸도 예전에는 그런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딸도 무심하고 관심 없는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죠. 남편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심했냐면 하나뿐인 딸아이가 집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분명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딸이 기숙사 생활하려고 짐 정리하고 있으니 너 어디 가냐고 하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때 저랑 딸이랑 둘 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죠.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고 기억도 못할 겁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저 혼자의 몫이었고요. 가끔 저 인간이 저렇게 살 거면서 왜 결혼을 했을까? 왜 결혼 전에는 그렇게 결혼하자고 따라다녔을까 싶기도 한데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에겐 그저 결혼도 하나의 숙제였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들도 다 결혼하니 나도 하자 그런 마음이요.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고 자기랑 수준 비슷하니 그냥 이 여자랑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나요. 그렇다고 저라고 남편이 대단하게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있었고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면 남편은 그런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느낌이랄까요? 한마디로 잡은 물고기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한 번은 제가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아누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던 날이 있었는데요. 밥도 못 먹고 하루를 꼬박 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죠. 남편은 그 옆에서 쿨쿨 자고요. 배도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죽이라도 좀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침밥은 나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황당해서 벙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날 하루 종일 못 먹고 아파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아침밥 없냐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나 아픈 거 안 보이냐, 내가 밥을 할 상태냐고 하니 남편 한다는 말이 전날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놓지 그랬냐며 나가더라고요. 와, 그때의 그 기분이란 저 인간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데 그게 서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을 다 거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인간과 왜 결혼했을까 수백 번, 수천 번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별다른 애정도 마음도 없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제 관계를 끝내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죠. 어느 날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골프웨어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일을 하는데요. 그날은 관공서도 잠깐 가야 해서 겸사겸사 좀 일찍 마친 거죠. 그렇게 관공서에 들렀다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찬거리를 살 겸 남편이 일하는 마트에 들렀죠. 그런데 매장 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혹은 사무실에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본 뒤 야외 주차장으로 카트를 끌고 갔어요. 그날따라 주차된 차가 좀 많길래 마트 뒷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렇게 짐을 싣고 있는데 저 멀리 마트 건물 뒤편 직원 통로에서 남편과 어떤 여직원이 함께 나오며 히덕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주 본 적도 없는 아주 환한 얼굴로 그 여직원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더군요. 일하다가 나온 건가 생각하며 멀리서 보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겁니다. 그 여자도 그냥 웃고 장난치고요. 그건 실수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고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벙찐 채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멀어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죠. 혜수 아빠! 제 목소리에 남편은 돌아보더니 저를 보고 질겁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고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여길... 두 사람, 뭐야? 뭐가? 내가 다 봤어. 방금 이 여자 엉덩이 만졌지? 제 추궁의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하더니 이내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다 봤다니까? 참나, 직원이랑 저녁 먹고 나오면서 대화 좀 나누는 것뿐인데 웬 난리야 난리는? 엉덩이 만졌잖아!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명찰에는 홍영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영주? 이봐요, 홍영주 씨. 그쪽이 말해봐. 방금 이 사람이 당신 엉덩이 만지던데? 네? 아닌데요? 뭐라고?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아, 그래. 방금 보니까 홍영주 씨 허리 쪽에 웬 벌레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툭툭 털어준 거다. 왜?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제 두 눈으로 엉덩이 주물주물 거리고 장난치는 걸 봤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해? 내가 다 봤는데도 이렇게 우긴다고? 네가 잘못 본 거 가지고 왜 난리냐고. 나 참. 하면서 자기가 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맞아요. 부점장님이 옷에 벌레 붙었다고 툭툭 친 거예요. 직원들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이제 마트 들어가야 되는데 벌레 붙이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직장 상사가 당신 엉덩이 주물거렸는데 벌레? 그런 적 없다니까요. 만약 그랬으면 내가 부점장님 성추행으로 신고해야겠네요. 내가 그런 적 없다는데 왜 이래? 라면서 자기가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살 거 다 샀으면 집에 가. 왜 유난 떨고 난리야? 라면서 자기들끼리 저를 흘겨보고 직원 통로 쪽으로 쌩하니 가버리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 엉덩이 만지는 걸 분명 제 두 눈으로 봤는데 그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겠는데 그런 적 없다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저만 바보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한번 업소에 가서 여자랑 잤던 걸 저한테 들켰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정식으로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업소 갔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는데 외간 여자랑 뒹굴고 온 주제에 참 뻔뻔하다 싶었죠. 저는 너 같은 인간은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고 한바탕 싸우고 이혼 한 해 만에 했습니다.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혼인데 저에게는 그때 당시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도 어렸고요. 결혼 전 백화점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결혼 후에는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딸도 어렸고 내가 당장 나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움받을 만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가짜는 약속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반성한 게 아니었고 어차피 제가 경제력 때문에 이혼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의 치욕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별다른 경력 같은 게 없다 보니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결혼 전 옷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일을 알아보려 했는데 다행히 아울렛 쪽에 골프웨어 의류 매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부매니저 직급까지 달았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사회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퉁퉁 붓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서러운 일도 많았죠. 하지만 돈이 없어 이혼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낫더라고요. 그때의 그 치욕감, 그 무력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저도 제 직업을 갖고 돈도 벌고 있었고 또 그때는 더 어렸던 아이도 고등학생이 된 데다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5년 전처럼 이혼을 아예 고려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남편의 외도를 2번이나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랑 저랑 대단히 애정 넘치는 부부도 아니었고 솔직히 같은 집 산다 뿐이지 남남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람까지 피워대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제가 더 참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분명 그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받고 심증은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던 거죠. 남편의 핸드폰이라도 뒤져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 인간의 핸드폰은 철옹성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비밀이 엄청 많은 인간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니 증거를 잡아낼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다 폭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폭로는 개뿔. 증거 있어?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 있는 거 알지? 걔 말로는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해대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래. 당신 위자료 물고 싶어? 고소해줄까? 뭐라고? 야, 이 뻔뻔한 인간아. 너는 최소한의 미안하다는 감정도 없냐? 5년 전에 딴 여자랑 잔 거 들켜서 그 난리가 났으며 최소한 조심이라도 하던가. 마트에서 직원하고 그러고 다녀? 그 여자도 유부녀지. 아주 둘 다 정신 나갔네. 소설 쓰고 자빠졌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미안해. 나 그런 적 없다니까. 홍영주 씨랑은 그냥 직장 동료야. 직장 동료 옷에 벌레 붙어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해? 그걸로 이혼소송 걸어보든가.
내 남편이 직장 동료 옷에 있던 벌레를 떼주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보라고 어디. 그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인간으로서의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잘못한 주제에 증거 없지 않냐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저 인간은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물불 안 가릴 것 같고 또 제가 폭로라도 하면 진짜로 저를 고소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도 블랙박스도 도무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에게 기회가 생겼죠.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어이, 최선희 씨. 나랑 이혼한다더니 왜 아직도 안 하고 이 집에 붙어 있어? 이혼 서류 들고 와.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맨날 말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짜쳐? 그러면 그냥 찌그러져 살아. 이혼은 개뿔. 참 볼수록 뻔뻔하네. 나한테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도 없지. 넌 진짜 인간 새끼 아니다. 뭐가 어째? 말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만 있겠어?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해준다고. 이혼 서류 들고 오라고. 나도 너랑 살기 싫어. 누구는 뭐 너랑 대단히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이혼 서류 갖고 와봐. 라면서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짐 대충 챙겨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잘 가라며 그 길로 영원히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 가다 보니 문득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급히 나오다 보니 짐 챙기고 휴대폰과 차키까지는 챙겼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였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다시 들어가기도 싫은데 지갑이 있어야 찜질방이든 호텔이든 갈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아직 거실에 있을까 생각하며 들어가 봤는데 집안은 술 냄새와 남편이 벗어던진 옷가지들로 엉망이었죠. 그런데 불은 켜져 있는 채로 남편은 거실에 없더군요. 보니 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골아 떨어진 거죠. 그 꼬라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나오려는데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무조건 사수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때까지도 주머니에 넣고 자거나 베개 밑에 넣고 잡니다. 그런데 그날은 술에 취해 뒹굴다가 핸드폰이 침대 밑으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귀에다 씹더라고요. 철옹성이나 다름없던 남편의 핸드폰이 무방비로 놓여져 있었으니까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몇 가지를 눌러봤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면 핸드폰이 잠길 수도 있기에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설마 하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사람이었기에 비번을 새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익숙한 번호를 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를 누르는 순간 잠금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를 뻔하다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되었죠. 남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지킨 만큼 남편의 핸드폰에는 갖가지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남편과 홍영주가 함께 찍은 추잡스러운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남편이 모텔방에서 자고 있는 홍영주를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얼굴 붙이고 같이 찍은 셀카도 있고요. 그걸 다 보는데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제 폰으로 옮기려다가 문득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마트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인간의 가장 추잡스럽고 역겨운 사진들만 골라 모조리 전송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오타를 섞어가며 글도 썼습니다. 술 취하니 우리 영주 씨 생각도 나고 보고 싶네. 우리 사진 좀 보낸다. 라고요. 마치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애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수십 장의 사진을 싹 다 업로드한 후 저는 또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도 전송했습니다. 역시나 저한테도 실수로 보낸 것처럼요.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냥 사진을 빼내면 제가 핸드폰을 뒤졌다는 증거가 될 텐데 남편이 실수로 저한테 보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저는 핸드폰을 원래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제 지갑만 챙겨서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들어온 적 없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네 짓이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아주 태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에? 왜 다짜고짜 전화해서 생 난린데? 네가 그랬지. 네가 내 폰으로 단체 카톡방에 사진 보낸 거지. 아, 그 사진? 네가 나한테 어젯밤에 보냈던 사진 말이야? 참 가관이더라.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직접 증거도 보내주고 말이야. 개소리 하지 마. 네가 그랬잖아. 술 처먹더니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나? 나 네 면상 보기 싫어서 어제 집 나갔거든? 웃기지 마. 그러고 다시 들어왔지. 이거 네가 보낸 거지. 나는 이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지금 마트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어쩌라고. 네가 술 취해서 보냈나 보지. 그리고 그렇게 바람 아니라더니 옷에 붙은 벌레 같은 소리 하네. 이 벌레 같은 연놈들아. 뭐가 어째? 증거 고맙게 잘 받을게. 이걸로 너랑 그년 고소장 먹여줄 테니까 딱 기다려. 네가 그랬잖아. 하고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여유롭게 말했죠. 헛소리 하지 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제가 증거 있냐고 따지고 들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분명 제 눈앞에서 외도의 현장을 들켰으면서도 증거 있냐고 큰 소리치던 남편이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그 단톡방 사건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마트에 출근을 했나 본데 그 직원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나요. 게다가 며칠 뒤 마트에 홍영주 남편이 쳐들어와 남편 멱살잡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대놓고 싸움이 났다 보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막장 드라마를 두 눈으로 구경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뒤늦게 달려온 홍영주가 자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저 부점장이라는 작자가 진급시켜준다고 꼬드겨서 그런 거라고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제 보기엔 서로 좋아서 바람핀 것 같은데 자기 살려고 남편을 팔아넘긴 거죠. 물론 그 말을 누가 믿겠나요? 그 소동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온갖 동네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쫙 퍼졌습니다. 그 난동 사건으로 마트는 발칵 뒤집혔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트 본사까지 소식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결국 남편과 홍영주는 본사 징계위원회에 호출되었고 직장 내 불륜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홍영주의 남편에게 거액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했죠. 저 역시도 그 두 인간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유출시킨 거라고 우겼는데 우기면 뭐 하나요?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증거 하더니 본인이야말로 증거 하나 없이 우겨대니 될 리가 없죠. 반대로 저는 증거가 넘쳐났고요. 저희 쪽에서 제출한 수십 장의 불륜 사진으로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고 두 인간에게서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받고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죠. 그 둘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통장에 들어온 순간 19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다닌 마트 퇴직금으로 양쪽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저 혼자 지낼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방학이나 주말에 딸이 내려오면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남편이 얼마나 개차반이었고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저희 딸조차도 이혼 소식에 대해 담담하더라고요. 한순간도 가정에 충실했던 적 없는 남편. 그렇게 원하던 싱글 됐으니 이제 알아서 마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저도 남편이란 작자와 끝냈으니 더 이상 속 썩을 일도 없이 편하게 좀 살아보려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